52세 배성호 씨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고혈압 경계, 공복혈당 증가, 지방간 의심이라는 빨간 글씨들이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수없이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고 이제는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고 허리띠는 매달 한 칸씩 더 늘어나는 현실 앞에서 그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40대 중반까지 마른 체형을 유지했던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는 것도 줄이고 가끔 운동도 했는데 왜 살은 계속 찌는 걸까요? 이제 더 이상 젊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배성호 씨는 중소기업에서 기술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참을성이 많고 조용한 성격이지만 건강 문제 앞에서만큼은 걱정이 많아지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탄수화물과 면, 빵, 그리고 야식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밤늦게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이 하루 중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자신의 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옷이 조금씩 작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 그에게 최근 몇 개월은 유난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이 느껴졌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오르던 회사 계단이 이제는 고역이 되었습니다. 3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동료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는 뒤처져서 천천히 올라가야 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배성호 씨는 다이어트를 수없이 시도했습니다. 아침을 굶어보기도 했고 저녁을 굶어보기도 했습니다. 가벼운 단식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체중계 숫자가 1kg, 2kg 줄어들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체중이 올라갔고 심지어 다이어트 전보다 더 늘어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나는 계속 실패하는 걸까? 배성호 씨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건가? 체질적으로 살이 빠지지 않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기력은 떨어지고 짜증은 늘어났습니다. 집중력도 떨어져서 업무 중에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예민하게 반응했고 작은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나서 그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고혈압 경계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고혈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공복혈당 증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라는 의미였습니다. 지방간 의심이라는 진단도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은 술도 거의 마시지 않는데 어떻게 지방간이 생길 수 있냐고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와 운동 부족으로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배성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40대 중반까지만 해도 건강했는데 50대에 접어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 병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오랜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이선우였습니다. 선우는 현재 보건소에서 건강관리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걷느라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가끔 동창회에서 얼굴을 보곤 했습니다. 배성호 씨는 선우에게 연락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배성호 씨는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우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고 두 사람은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회사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배성호 씨는 카페에 먼저 도착해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조금 뒤 선우가 들어왔습니다.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선우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체격도 탄탄했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잠시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눈 후 배성호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체중이 늘었고 건강검진 결과도 좋지 않았으며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한다고 말했습니다. 선우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성호야, 너 지금 젊을 때처럼 다이어트 하니까 실패하는 거야. 50대 몸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해. 배성호 씨는 고개를 들어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선우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많은 변화를 겪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50대에 접어들면 신진대사가 현저히 느려진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보다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빨리 오른다고 했습니다. 탄수화물은 더 쉽게 지방으로 저장되고 자연스러운 근육 감소로 인해 기초 대사량이 하락한다고 했습니다. 즉, 예전처럼 조금 굶고 조금 움직이면 빠지는 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배성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해온 모든 방식이 이미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20대, 30대의 방법을 50대에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통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우는 말했습니다. 50대의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진짜 목표는 지방을 줄이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호흡이 편해지고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지고 삶의 활력이 돌아오는 것이 진짜 목표라고 했습니다. 배성호 씨는 선우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일생 처음으로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를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은 단순히 몸무게 숫자를 줄이는 것에만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 앞으로의 인생을 더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 변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선우는 구체적인 조언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짚은 것은 단백질이었습니다. 선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단백질 심하게 부족해. 50대는 단백질이 노화 방어제야. 배성호 씨는 놀랐습니다. 자신은 충분히 먹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우는 그가 먹는 식단을 자세히 물어본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침은 보통 빵이나 시리얼, 점심은 회사 근처에서 국수나 덮밥, 저녁은 집에서 라면이나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단백질이 거의 없는 식단이었습니다. 선우는 단백질 부족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찐다고 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 저장이 증가하고 쉽게 피곤해지며 허리와 무릎 통증이 악화된다고 했습니다. 배성호 씨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단백질을 더 먹으면 살이 찌는 거 아닌가요? 그는 평생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포만감을 주고 근육을 유지하며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선우는 현실적인 식단을 제안했습니다. 아침에는 달걀과 두부 그리고 채소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점심은 일반 식사를 하되 단백질 위주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생선이나 닭가슴살과 채소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간식으로는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를 소량 먹으라고 했습니다. 배성호 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식단을 매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선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제대로 된 단백질을 먹어봐. 그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될 거야. 다음으로 선우는 탄수화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저녁 탄수화물을 강조했습니다. 배성호 씨는 밤마다 라면을 끓여 먹던 생활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선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탄수화물은 거의 90%가 지방 창고로 바로 들어간다. 중년 이후엔 더 그래. 선우는 탄수화물이 왜 위험한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2배로 튀어오른다고 했습니다. 남은 당은 그대로 지방으로 저장되는데 특히 복부 지방과 내장 지방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혈압과 혈당, 중성 지방을 폭등시킨다고 했습니다. 배성호 씨는 자신이 왜 배만 나오는 몸이 되었는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밤마다 먹던 라면, 빵, 면류가 모두 복부 지방으로 쌓인 것이었습니다. 선우는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가능하면 탄수화물을 피하고 만약 먹는다면 현미나 통곡물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것을 소량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배성호 씨는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단식을 했을 때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단식을 해볼까요? 선우는 빠르게 손을 저었습니다. 절대 안 돼. 단식하면 너 지금보다 더 찐다. 선우는 단식의 함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몸은 갑작스러운 칼로리 부족을 생존 위협으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식사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더 공격적으로 지방으로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하다고 했습니다. 단식으로 잠깐 체중이 줄어도 금방 다시 늘어나고 심지어 더 찌게 된다고 했습니다. 선우는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냥 평소 식사의 절반만 먹기만 해도 성공해. 극단적으로 굶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루 3끼를 적당히 줄이고 단백질 비중을 높이고 저녁 탄수화물을 줄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배성호 씨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놀라울 정도로 편했습니다. 극단적으로 굶지 않으니 스트레스도 없었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선우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언급했습니다. 물, 걷기, 천천히 먹기였습니다. 배성호 씨가 가장 크게 체감한 변화는 바로 물이었습니다. 선우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라고 했습니다. 배성호 씨는 평소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커피나 음료수로만 수분을 섭취했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포만감이 증가했고 붓기가 줄어들었습니다. 배변도 개선되었고 피로감도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화장실을 가는 것이 불편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물만 충분히 마셔도 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선우가 강조한 또 하나는 걷기였습니다. 빠르게 걷는 30분은 약이야. 선우는 무리한 운동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배성호 씨는 출퇴근할 때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간단한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플랭크, 스쿼트, 밴드 운동을 했습니다. 선우가 알려준 방법대로 천천히 꾸준히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근육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뻐근했고 하루 종일 활력이 있었습니다. 선우는 수면과 스트레스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배성호 씨는 야근과 늦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나쁜 수면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통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고 잠들기 전까지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읽었습니다. 수면 시간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였습니다. 선우는 말했습니다. 잠을 못 자면 식욕 조절 호르몬이 완전히 무너져 수면이 부족하면 단 음식 욕구가 증가하고 폭식 위험이 상승하며 지방 저장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도 상승해서 복부 비만을 유발한다고 했습니다. 배성호 씨는 수면 습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았고 스마트폰을 보고 싶은 유혹이 컸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낮 동안 단 음식이 덜 당겼습니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초콜릿이나 과자를 찾았는데 이제는 그런 욕구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선우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제안했습니다. 혼자 하지 말고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배성호 씨는 선우에게 매일 메시지로 간단한 기록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먹은 음식, 걸음수, 운동, 컨디션을 짧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의외로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선우는 매일 답장을 보냈습니다. 야, 오늘도 잘했네. 오늘은 조금 과식했네. 왜 그랬을까? 내일은 다시 조절해보자. 이런 짧은 메시지들이 배성호 씨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응원해 준다는 사실이 그를 계속 가게 만들었습니다. 기록을 하다 보니 자신의 패턴도 보였습니다. 어떤 날에 과식을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운동을 빼먹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체중계를 올라가 보니 3kg이 줄어 있었습니다.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었지만 배성호 씨는 기뻤습니다. 예전처럼 급격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건강하게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출근길이 덜 힘들었고 업무 중에도 집중력이 좋아졌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5kg이 줄었습니다. 허리띠를 한 칸 더 조일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얼굴이 날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도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아내는 표정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처럼 예민하게 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7kg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운동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허전했습니다. 몸이 운동을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단도 자연스럽게 유지되었습니다. 저녁에 탄수화물을 먹고 싶은 생각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단백질 위주의 식사가 익숙해졌습니다. 4달이 지났습니다. 배성호 씨는 다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체중은 8kg이 줄었고 내장 지방 수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허리 둘레는 6cm가 줄었습니다. 혈압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공복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지방간 의심 진단도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한 사례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계속 이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배성호 씨는 기뻤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선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배성호 씨는 선우에게 말했습니다. 선우야, 나 다시 내 몸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예전에는 몸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참을 수 없었고 피곤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몸이 무거우면 기분도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배가 고파도 조절할 수 있었고 피곤해도 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몸이 가벼우니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배성호 씨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루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달걀과 채소로 준비했습니다. 출근할 때는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었습니다.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단백질 위주로 골랐습니다. 오후에는 물을 자주 마셨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에서 간단한 운동을 했습니다. 저녁은 생선이나 닭가슴살과 채소로 먹었습니다. 밤에는 책을 읽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라면을 먹고 스마트폰을 보며 늦게까지 깨어 있고 운동 없이 하루를 보내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배성호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심을 보였고 어떤 사람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우와는 여전히 자주 연락했습니다. 이제는 건강 상담을 넘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우는 배성호 씨의 변화를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드물거든. 배성호 씨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도와줘서 가능했어. 혼자였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야. 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결국 실천한 건 너야. 나는 그냥 길을 알려준 것뿐이야. 두 사람은 앞으로도 서로를 응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배성호 씨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었습니다. 52세 배성호 씨는 4개월 만에 8kg을 감량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었고 지방간 의심 진단이 사라졌습니다. 내장 지방이 줄어들고 허리둘레가 줄었습니다. 호흡이 편해지고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건강이 나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배성호 씨는 앞으로도 이 생활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다이어트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것이 이제는 그의 일상입니다. 그는 같은 고민을 하는 중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더 가볍고 건강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고 꾸준히 유지하고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배성호 씨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4개월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는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또 다른 사람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52세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배성호 씨처럼 당신도 가벼운 인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